이 상태에서는 뭘 먹어도 다 살로 가고 살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소위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은 다 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제닉과 저탄 건지 1타 강사 김윤겸입니다. 키토제닉 식품 브랜드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키토제닉 관련 네이버 카페와 단톡방을 이끌고 있는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키토제닉 관련해서 도서 출판 계약을 마치고 이제 책을 출판하는 예비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루는 저탄고지에 관한 정보들은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분들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했기 때문에 자기는 맹세코 그 정도로 살이 잘 찐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실 트레이너 분들의 한 99%는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비웃을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찌면은 아프리카에 기아가 왜 있냐 막 이런 비아냥거림부터 해가지고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겠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남들보다 훨씬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실제로 유전적으로 그런 체질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후천적으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이 그렇게 잘 찌는 체질이 됐구나 라고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법도 아주 명확하게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뒤로 가기 누르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잠깐 1분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초창기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인슐린이 고장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별짓을 다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찐 이유도 대부분 이 인슐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슐린의 기능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저희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기능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슐린 기능 중에서 다이어트의 가장 직접적인 기능은 바로 체지방을 합성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뭘 먹어도 다 분비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분비가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지방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분비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인슐린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슐린의 핵심 역할이에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은 이제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흘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포는 이 포도당을 꼭 흡수를 해야만 해요. 왜냐면 이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는 에너지를 못 만들겠죠. 그럼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는 포도당을 꼭 제대로 흡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포도당을 세포에다가 흡수시키는 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세포 막에 있는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랑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켜 버립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액에 포도당이 엄청 많아지면, 즉 혈당이 높아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세포 안에 포도당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이미 배가 막 부른데 엄마가 와가지고 밥 한 숟갈 더 먹으라고 이렇게 들이밀면은 안 먹겠다고 거부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포 안에 이미 포도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포는 포도당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죠. 조금 얘기가 복잡하죠. 제가 이거를 엄청 이해되기 쉽게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포도당은 이 물건이고요. 세포는 사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을 사물함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물함은 잠겨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물함을 열려면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고요. 이 열쇠 구멍이 바로 인슐린 수용체입니다. 이 사물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잉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미 사물함의 물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건을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이 열쇠 구멍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쇠를 넣을 수가 없고 넣어도 작동을 못하니까 사물함은 물건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상태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사물함, 즉 세포가 열쇠,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 물건을 사물함에 넣어야 되는데 사물함이 거부해버리면 이 물건이 밖에 방치돼 버리잖아요. 이때는 이 물건을 다시 또 제대로 된 곳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을 창고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이 창고가 바로 체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사물함 안에 넣지 못한 물건이 창고에 보관되는, 즉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은 삼시세끼 다 탄수화물을 챙겨 먹죠.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과자나 아이스크림, 바닐라 라떼 이런 간식들도 다 탄수화물과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과잉 탄수화물을 섭취하기가 매우 쉽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노출되기도 엄청나게 쉬운 환경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물함의 열쇠 구멍이 사라지고 밖에 방치된 물건은 체지방이라는 창고로 저장되기가 아주 쉬워지겠죠. 그럼 결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살이 계속해서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살을 찌우는 메커니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은 탄수화물과 포도당이 우리를 살찌우는 과정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지방이 우리를 살찌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경우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페레로 로쉐의 껍데기가 안 까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안에 있는 지방도 소화와 분해를 거쳐서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이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혈액으로 이동한 지방은 지단백질이라는 수송체에 담겨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지방세포에 흡수되면 체지방이 되고, 근육세포에 흡수되면 에너지로 사용되고, 심장이나 간, 위 이런 장기에 있는 세포에 흡수되면 또 이 장기의 기능을 하는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은 분해돼서 돌아다닐 때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에너지로 저장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저장되는 게 바로 살이 찌는 메커니즘이고, 에너지로 사용되는 게 바로 살이 빠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지방들은 전부 다 지단백질이라는 수송체, 즉 껍데기에 감싸져 있다고 했죠. 근데 얘네가 지방으로 흡수될 때나 지방이 연소돼서 살이 빠질 때나 둘 다 이 지단백질에서 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껍데기를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껍데기를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느냐? 바로 지단백질 분해 효소를 통해서 벗겨낼 수 있습니다. LPL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이 지단백질을 벗겨내는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살이 찌는 과정, 즉 체지방이 흡수될 때는 이 지단백질 분해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은 정상적으로 잘 찌는데 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때는 지단백질 분해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살이 빠져야 될 때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살이 찔 때만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채널 초창기에 주구장창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살이 잘 찌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상태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은 사물함의 열쇠 구멍을 없애버려서 밖에 방치된 물건을 체지방으로 저장해버린다.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은 체지방 저장을 할 때, 즉 살이 찔 때는 페레로 로쉐의 껍데기를 잘 까주지만 살이 빠져야 될 때, 즉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켜버릴 때는 껍데기를 잘 안 까준다. 그래서 살은 잘 찌지만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을 만들어버린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까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이미 배가 부른데 엄마가 계속 음식을 들이미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었죠. 이미 배부른데 음식을 더 주니까 입을 앙 다물어 버리는 방식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시 배가 고파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렇게 앙 다문 입을 열고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근데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는 인슐린 수용체를 없애버렸지만 다시 포도당이 필요해질 때는 인슐린 수용체를 다시 만들어서 포도당을 흡수해버리거든요. 즉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즉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탄수화물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구장창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잖아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에 대한 해결법이 바로 건강한 지방입니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좋은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의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저탄 건지, 키토제닉 식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 식사를 준비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고기도 맨날 구워야 되고요, 생선도 구워야 되고, 채소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가공식품이나 좀 간편한 요리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연식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게 바로 팀키토의 저탄 건지 도시락입니다. 저희는 키토제닉에서 가장 선호하는 완벽한 탄단지 비율 1:2대 7을 맞췄고요. 가공식품은 다 빼고 무조건 자연식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앵커버터, 그리고 들기름 같은 최고급 재료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맛집 사장님과 호텔 출신의 셰프님이 레시피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이 좋다 보니까 유튜브로 홍보한 지 3시간 만에 완판이 됐었는데, 어제 바로 재입고가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물량이 절반이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네이버에서 키토제닉 도시락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1등으로 뜨고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싶지만 식사 준비는 귀찮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드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구매자분들은 제가 10% 할인 쿠폰을 무조건 드릴 거고, 리뷰 작성하시면 리뷰 하나 쓸 때마다 15% 쿠폰을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단하기 어렵다면 한 번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나은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